이 영상에선 이대로만 하면 삶의 질 10배는 올라간다 할 만한 좋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끌 것 없이 책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 출신 의사이자 생산성 전문가 그리고 동시에 640만 구독자 유튜버인 알리 압달의 저서 기분 리셋입니다. 왜 이 책이 삶의 질을 10배나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영상에서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걸 구성하는 구성 요소, 하위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뭘까요? 제가 구글에 물어봤더니 투입된 요소와 그로 인해 생산된 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다. 좀 더 쉽게 설명해서 내가 얼마를 투입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투입하는 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한 인간이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면요,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생산성을 따질 때 보통 그 결과물을 자본으로 많이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끝내고 나서 야, 오늘 진짜 생산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보통 어떻죠? 기분이 좋아요. 잘 살았다 싶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산성 떨어지는 날은 어떻습니까? 아, 나 오늘 뭐 했냐? 나 새끼 진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생산성이 안 좋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 삶의 질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 특히 북토크 구독자분들처럼 성장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생산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해요. 뇌과학 서적을 읽어보기도 하고 시간 관리에 대한 서적을 읽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집중할 것인가, 집중력에 관련된 고민도 참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같은,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요, 생산성을 극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극기와 동일시하는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극기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견디는 거죠.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에서 강조하듯 버텨야 한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미친 듯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동기부여 컨텐츠들은 저 극기를 강조합니다. 끈기 있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들, 저 같은 강의 형태 컨텐츠 말고 그 자막 위주의 배경화면 나오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배경이 다 특전사 지옥주 훈련이야.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들이 막 이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 드는 느낌이 극기, 심각하고 진지하게 모든 일에 끈기 있게 임해야 돼.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런 극기가 잘못된 거냐? 그게 틀렸다는 거냐? 아니죠.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극기라는 것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까요? 우리가 극기 외에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생각을 잘 못 해봐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알리 압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다. 극기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극기 외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의 원저가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Feel Good Productivity입니다. 무슨 뜻이죠? 기분 좋은 생산성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 감정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다.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인지작용, 대인관계, 전반적 안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긍정적 감정은 번영하는 삶의 원료다. 책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공이 좋은 기분을 부르는 게 아니다. 좋은 기분이 성공을 부른다. 우리 생각해보면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다 잘 돼.
일이 술술 풀리고 에너지가 평소보다 남아돌아. 평소에는 몇 시간 걸릴 일을 후딱 끝내버려서 와, 대박인데? 그런 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을 잘 복귀해 보면요. 보통 그런 날들은 기분이 좋아요. 이게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요. 알리는 뭐라고 말하냐? 기분이 좋아서 생산성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기분이 삶의 질을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과학 실험입니다. 알리는 책에서 우리의 기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치 과학자가 실험하듯이 하나하나 테스트해보고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과학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관찰하죠. 그럼 이걸 우리 기분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기분 좋은 순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선호도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는 무엇에 좋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할 때 더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일해야 기분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마무리를 운동으로 해야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방구석에서 카페에서 일해야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은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일해야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시작해야 컨디션이랑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무조건 조금 먹어야 되더라고요. 점심 많이 먹으면 요새 나이 들어서 혈당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많이 처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피곤해.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조금 먹어요. 그래야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험을 해서 발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기분이 좋아지는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하고 영상을 끝내면 결론이 뭡니까? 기분이 좋아야 돼요? 니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물론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찾아야 돼. 그런데 나에게 100% 맞는 방법이 아닐 수는 있어도 보통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확률 높은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책에서 알리 앞달이 여러 가지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말씀드렸듯 이러한 기분 전환의 방법들이 맞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닌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사항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의 핵심은 내가 과학 실험하듯이 내가 기분 좋아지는 방법을 발견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좋은 기분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바로 자신감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의 강도가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답은 그 전과 후에 있었던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다. 한마디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어떤 일을 완수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면 그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져서 더 잘하게 된다. 심리학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반두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반두라라는 학자가 주창한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효능감 이론이에요. 자기효능감이 무슨 뜻이냐? 특정 과제를 잘 완수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라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신감이에요. 이 내용이 주창하는 바는 뭡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인간이 좀 더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런 심리학자의 이름을 가져올 필요도 없이요.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에 도전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보다는 할 수 있다! 야씨! 내가 오늘 찢어버린다. 야씨, 쇼타임! 이렇게 너무 과한가 싶긴 하지만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어떤 일에 임할 때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결국 핵심은 뭐냐?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자신감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야 생산성이 있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지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 소개합니다.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자기 대화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걱정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X 됐다. 아이씨,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내면의 부정적 자기 대화에 이게 느껴질 때 내가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해야 돼요? 마치 내가 나 자신의 응원단, 치어리더다라고 생각하고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네가 못하면 누가 할 거야. 걱정 마. 이거 실패한다고 뭐 죽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스스로의 응원단이 되어 주라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꾸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해서 기분도 안 좋아. 근데 시도도 안 해. 그럼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더 기분이 나빠져. 안 좋은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세상 모두가 안 된다 해도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셀프 응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내면에 아씨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잠깐 하면서 응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뭐 별거야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요. 이런 자기 대화에 내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걸 인지만 하고 있어도 다시 말해서 아씨 좆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잠깐 하고 내가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걸 인지만 하는 것으로도 많은 것이 바뀝니다. 보통은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 자기 대화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부정적 자기 대화가 오고 갈 때 멈춰하고 스스로의 응원단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자신감을 키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간접 경험입니다. 반두라가 주창한 이론에 따르면요. 다른 사람이 성과 내고 잘 되는 걸 보기만 해도 나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교사 출신이잖아요. 교사 출신이었다가 유튜브를 좀 해가지고 은퇴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가끔 교사이신 분들 혹은 저처럼 교사였다 나오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와,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자기도 교사 그만두고 싶어서 혹은 뭐 다른 거 유튜브 잘해보고 싶어서 노력할 때 저의 스토리가 참 위로가 많이 됐다. 힘이 많이 됐다. 저 사람이 했으니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다가도 한편으로는 저런 놈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냐 이 생각이었냐 살짝 의심이 들긴 하지만 자 어쨌든 무엇이냐면 자기와 유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는 저의 사례를 보고도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자신감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누가 그냥 SNS에 단순하게 돈 자랑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런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요. 책은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 간접 경험이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을 선택하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에 자신감이 있어. 나는 이거 진짜 긍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나의 마음가짐, 태도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내 선택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한다 라거나 나는 이 일을 할 기회를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우리가 마음가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참 고마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친구 말입니다. 저를 북토크라고 할게요. 나는 북토크 째가 운이 좋은 줄 알았다. 운이 좋아서 하는 일마다 다 술술 잘 풀리네 라고 생각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쟤랑 나랑 상황이 똑같았는데 그냥 쟤가 긍정적이었던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맞게 행동하니까 좀 더 많은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제 친구가 말을 해줬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요, 저는 그것도 조금 있는데 솔직히. 근데 그거보다 이걸 인정한 제 친구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친구 사이에 이렇게 야 내가 이런 게 부족했고 너는 이런 걸 잘한 것 같아 라는 걸 인정해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저는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고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해줬듯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도 내가 태도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자신감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 상황에 내가 자신감 있게 임할 것인가 아닐까는
내가 고를 수 있다고요. 나의 마음가짐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 자기대화가 반복될 때 개입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을 간접 경험하고 나의 마음가짐을 자신감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감에 차서 도전해야 그렇지 않을 때보다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야 우리는 일을 더 즐기고 몰입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적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추천하는 좋은 기분의 두 번째 비결은요, 바로 거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감 있게 일하고 마음가짐을 선택하네 나발이네 뭘 해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 능력으로, 내 시간으로, 내 체력으로 소화할 한계를 넘어서면요, 그것도 아득히 넘어서면요, 기분이고 나발이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누구나 살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한번 잘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힘들었던 이유가 꼭 내가 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중요한 일들만 하느라 그렇게 바빴습니까?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이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고 그렇게 바쁠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겁니까, 나는? 대부분 아니에요. 물론 간혹 악독한 직장들이 있어요. 아무리 쉬지 않고 일해도 매일 야근을 하지 않고 새벽까지 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일을 갖다 쏟아 부어주는 그런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장은 내가 꼭 여길 다녀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정신없이 바빠. 근데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그걸 뜯어보면요, 필수 업무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될 일을 떠맡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 외에 자꾸 쓸데없는 다른 일을 내가 버려놓은 거야. 누가 야 한번 보자 해놨는데 다 오케이를 해가지고 저녁 주말이 꽉 차 있는 거야. 그 와중에 해야 될 일도 많아.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 와 정신없다 죽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핵심은 뭡니까?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누가 나를 불러도 내가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 결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거절하고 다 진짜 소시오패스처럼 친구들이 다 만나자 해도 결혼식 와줄래 해도 NO!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데릭 시버스라는 뮤지션의 기준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책에서 이런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책임을 수용할지 말지 고민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안이 있다. 죽이네 아니면 노다. 그 중간은 없다. 이 필터를 적용하면 약속이나 책임 가운데 95%는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죽이네 라고 할 만한 일은 거의 없다. 웬만한 일은 왠지 유익하거나 조금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까짓것 한번 해보자에 속한다. 그렇게 뇌가 만들어내는 정당화 논리를 거부해야 한다. 이미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자. 죽이네가 아니라면 굳이 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죽이네 싶은 일 빼고 다 거절해야 된다고요. 저도 작년에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어떤 일 제안이 올 때 그래 저거 해볼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2달 뒤의 일이야. 그러면 그래 그때 여유 있겠지 그 정도는 내가 해줄만 하지 하면서 거절을 못했더니 와 죽겠더라고요. 이게 일을 수락할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 일주일 뒤에 뭐 해줘, 2주 뒤에 뭐 해줘, 아니면 앞으로 언제 뭐 하자 이렇게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미래는 시간표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 별 부담 안 되겠다라고 수락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때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할 일 개 많은데 내가 괜히 한다 해가지고 죽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이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6주 후면 일정이 다 비어 있으니까 분명히 이 일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 오산이다. 6주 후에도 당신은 오늘처럼 바쁠 것이다. 내일 하라고 하면 수락하지 않을 일을 한 달이나 그 후에 하라고 했다고 수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중에 할만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수락하면 실제로 그 일을 할 여유가 있고 체력이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네 이 일은 진짜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 아니면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에 집중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는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거절이 생산성을 만듭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좋은 기분의 마지막 비결, 바로 충전용 딴짓입니다. 여러분 그 시 아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딴짓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너는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힐링시켜줬냐? 뭔 개소리냐고요? 딴짓 중요하다고요. 딴짓이 중요해. 근데 그냥 딴짓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충전용 딴짓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딴짓하라고 하면은, 딴짓해도 돼라고 하면 뭐 하냐면 핸드폰 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쇼츠 이런 거 넘기고 있어요. 아니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무한 뺑뺑이 돌고 있어. 특별히 재밌는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재밌는 거 없나 찾고 있습니다. 혹은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세상 온갖 안 좋은 일, 특히 요즘 그런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보면서 에휴, 세상이 어찌 될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더 나빠져요. 더 힘들어져. 그런데 이렇게 딴짓을 하고 나면 뭔가 그래도 놀았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더 피곤해. 기분 더 나빠. 이건 나쁜 딴짓. 충전이 되는 딴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분을 업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충전용 딴짓은 어떤 것이냐?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듭니다. 산책하기, 악기 연주하기,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만날 약속 잡기, 요가나 스트레칭하기,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등. 방금 예시로 들었던 행동들의 핵심이 뭡니까? 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에 몰입할 수 있는 거. 제가 자주 언급하는 책인 이토록 멋진 휴식에서 소개했듯이 활동적인 쉼, 일에 대한 플러그를 완전히 뽑고 다른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혹은 이완 상태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충전용 딴짓을 하면 어때요? 리프레시 됩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생산성이 향상돼서 삶의 질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감을 올리고 거절하고 충전용 딴짓을 하는 게 알리 앞달은 기분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저는 이 정도는 거의 모두에게 적용이 될 만한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알리 앞달의 기분 리셋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10배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삶의 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성이란 걸 극기라고, 즉 버티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산성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기분이다. 생산성이 좋으려면 기분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기분이 좋으려면 나는 언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인지를 연구해야 된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하듯이.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방법론은 각자 찾아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때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리고 알리 앞다른 연구를 통해서 이럴 때 기분이 좋아지더라라고 밝힌 게 뭡니까? 첫 번째, 자신감. 어떤 일에 임할 때 자신감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다. 그럼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자기대화에 개입하라. 부정적인 자기대화. 난 안 돼. 아, 망했다. 뭐 됐다 싶을 때 멈춰. No. 라고 말하면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의 응원단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해라.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을 보는 것이 내 자신감에 도움이 된다. 마음가짐을 선택해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임할지 아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절해야 한다. 거절해야 여유 시간이 생기고 그 여유 시간이 좋은 기분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거절의 기준은 무엇이다? 이거 죽이는데 아니면 다 거절해라. 세 번째, 충전용 딴짓. 우리가 보통 지치고 쉬어야겠다 싶을 때 하는 행동들은 사실 휴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뭘 해야 된다? 활동적 쉼을 해야 한다. 산책을 하는 것이든 운동을 하는 것이든 스마트폰 내려놓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든 활동적인 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과학실험이란 단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을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와 같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연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그런 실험이 좀 더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생산성을 높이려고, 성공하고 잘 되려고 너무 머리 아프게 미간에 힘 빡 주고 심각하게만 좀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기분도 좋으면서도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당연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유익한 컨텐츠를 1, 2주에 한 번 정도 뉴스레터로,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거든요. 그 뉴스레터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